안녕하세요. 35년 동안 영어 교사로서 현장에 근무했던 송형호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를 공격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기가 사실은 쉬워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서서 보면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영어로 misbehavior, 또 문제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평생 조직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문제아와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아이들도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좀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게 낯선 행동을 잘 예방하고 다뤄야 한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하면 유리창이 멀쩡했던 것이 한 장 깨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 무심코 이렇게 돌을 던져서 그 집이 폐허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근데 학교 폭력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이 낯선 행동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보고 치유하게 되면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도 재미있어요? 재미있지 않으면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올림픽공원 조깅을 하거든요. 재밌겠어요? 지루하겠어요? 참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노래로 만들어서 애들을 인성교육을 하면 어떻겠냐. 그때 만든 노래가 뒷담은 쓰레기송이에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차. 2절은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이 노래를 듣고서 뒤집어지는 거야. 지네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서 아이들 문화 속에서 뒷담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실에 가서 애들한테 이런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거를 불러볼 사람 그러면 이거를 애들이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싹 씌우는 거야. 딱 그러면 애들이 이거 써보고 싶어서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앞에서 이렇게 한번 불러봐야 돼. 들어서는 자기가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쉬는 시간에 주머니에 손 꽂고 화장실 가면서 뒷담은 쓰레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저의 히트작. 노가바로 하는 인성교육. 이런 노래를 한 30곡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복음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동인데요. 묘하게 아이들이 사실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감동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전에는 왜 뒤에다가 환경미화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예쁜 글, 좋은 시 이런 걸 사진과 함께 이렇게 뒤에다 게시를 해놨었는데 붙여놓는 건 정말 일회성이에요. 애들에게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쁘게 편집을 해서 학습지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조회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때 이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찌질이 올림픽이다. 그 뭐냐면 이것도 뒷담 예방을 하는 건데 애들에게 뒷담 까네, 뒷담 전하네, 뒷담 듣고 화내네 이렇게 1, 2, 3번이 있어. 그러면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한 것 같아. 초등 3급 학년 이상이 되면 거의 뒷담 전환 아이를 가장 찌질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교생 통계를 내가지고 이 교실에다가 혹은 식당에다가 매점 앞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애들이 뒷담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뒷담 전한 애가 어떤 거예요? 제일 찌질한 애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교육 퀴즈다 해가지고 2010년부터 한 13년 동안 모아놓은 문제들이 수백 문제가 있습니다. 돌봄지휘교실 카페에 가시면 그거 다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저작권 프리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 이 인성교육이 잔소리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너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야, 누구 어떤 선생님일까요? 조회 길고 종래 긴 선생님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회나 종래 때 애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국리 끝에 그럼 이걸 대신에 말로 하지 말고 글로 해보면 어떨까. 또 전달 사항도 좀 많은지 몰라요. 그냥 A4 용지 한 장 양면으로 꽉 차. 그렇다면 이거를 학급 신문이라고 그러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너희도 괜찮냐? 선생님 좋아요. 왜 뭐가 좋으냐? 종래가 짧아서 좋아요. 그래서 종애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전달 사항이 그 종이로 이렇게 전달이 돼 있으니까 애들이 잘 까먹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정말 이름을 붙여보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종래신문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선생님 이 신문 덕분에 저희 반은 종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냥. 그래서 종래신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몇 년간 쓰게 됐고, 근데 이것이 애들이 잔소리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지적하는 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말 결정적인 거는 부모와 그 사춘기 아이들 간에 사실은 대화가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정도 되면 대화를 못 해요. 왜냐? 애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집에 와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래신문에 보면 거기에 뭐 거창한 얘기 담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가 오늘 뭐 했다. 오늘은 아무개가 태권도 4품 자격증 따러 간다. 박수 한번 쳐주자. 뭐 정말 자잘한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들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얻게 되었고, 또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인성교육을 영어 수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국리를 해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가장 뭐뭐하다 하는 내용, 그걸 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반에서 가장 참여를 잘하는 아이는 누구냐, 우리 반에서 답을 가장 잘하는 아이는 누구냐, 우리 반에서 공책 필기를 가장 잘하는 애는 누구냐,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놔요. 그래서 아이들 숫자보다 훨씬 많게, 애들의 뭐 2배쯤 돼서. 그리고 또 제가 수업 설계를 할 때 어떤 아이를 염두에 두고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일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아이들을 쓰도록 이렇게 수업을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수업의 결과물을 그 다음 시간에 보여줄 때 어려운 친구를 잘 돕는 아이는 누구라고 하였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의 수업을 참 설계를 선생님들께서 잘 해주시면
자기 이름이 친구들에 의해서 바람직하게 거론이 되니까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그 낯선 행동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우울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결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다 슬픔에서 비롯되는데 이 슬픔을 치유하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로부터 나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라고 친구들로부터 선정되었어.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속감과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성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디안들의 그 속담이랄까 말 중에 이렇게 있답니다. 인디안들이 한참을 말을 타고 가다가는 내려서 뒤를 한참을 쳐다본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 영혼이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뭘 안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것을 좀 차분하게 어느 선에든 정리돼서 그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셔야 될 거다. 네, 돌봄 치유교실은 2010년에 만들었는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 체벌을 허용해 왔다가 2010년에서야 비로소 체벌이 금지가 돼요. 그런데 체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훈육수단입니까? 그 말 안 듣고 그러면 얘 그 전까지만 해도 엎드려 뻗쳐! 이래도 됐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리더십, 훈육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체벌이 금지되니까 학교가 이제 불이 난 겁니다, 실은. 아이들을 대하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전혀 안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SPO, 학교 전담 경찰, 또 장학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자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해지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맑은 눈으로 쳐다보고 해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